네, 반갑습니다. 3월 25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자동차 종목군들은 강세를 유지했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좀 키웠고요. 코스닥 지수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각종 테마주나 기타 개별주, 그 다음에 조선 방산을 포함해서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군들까지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특히 이제 알래스카 관련주들이 뭐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 보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답답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방산주들도 이제 그 차익 매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 하락에 좀 진입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조정의 어떤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지면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판단되고요.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이제 공매도의 표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계심들이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음봉이 제법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동차가 많이 올라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내렸죠. 그 다음에 조선, 방산 다 같이 내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만으로는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분봉 체크해 보시면은 계속 내려간 이후에 13시경부터 저점 지지를 좀 잡긴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수도 조금씩 들어오긴 했었는데 주가 상승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많이 내렸으니까 이제 또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내일은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물론 가봐야지 알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요거는 지금 조금 더 애매해요. 지금 코스닥 쪽에 개별주들 하락이 더 진행되면 지금 지지 라인대가 바로 직전, 네, 저점 라인대 한 700포인트까지는 일단 지지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 또 빠지면 골치 아파지겠죠. 물론 700포인트까지는 한 1.5% 정도 예상이 좀 전망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5%가 더 빠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과연 빠질까라는 생각도 좀 있지만 네, 두려운 모습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나쁘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부담감이 확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늘 분봉 체크해 보셔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14시경부터 진행이 좀 됐는데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내려갔지만 내일은 또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들은 후반부에 좀 올라붙어주면서 얘네들 너무 많이 내린 거야, 다시 올려줘야 돼, 이런 식의 느낌이 좀 나오죠. 자, 조금 더 빠지면은 과매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 조금씩 다가오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살펴보시면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조금 쪄주긴 했습니다만 순 매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미친듯이 사들였죠. 1시 반부터 막 쳐들어오더니 결국에는 13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가 이렇게 미친듯이 사들이게 되면 다음날 반등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을 샀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그 다음에 코스닥 쪽 매수 들어왔다는 거, 이렇게 되면 지수 상승 쪽에 뭔가 요소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지수가 일단은 오늘은 조금 나쁘게 떨어졌지만 내일은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모습이 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래소 쪽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가 1.16% 하락 마감이 됐고요. 하이닉스도 1.6%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둘 다 모양이 조금 안 좋게 마무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LG엔솔루션이 조금 올랐고요. 대신에 이것도 윗골이 달려있는 음봉, 그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마찬가지 상승했지만 윗골이 위에서 내려오는 음봉 형태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아침에 7.5%나 올라간 것에 비하면 네, 지금은 약간 네, 반토막난 그런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뭐 현대차를 꼭 집어가지고 위대한 기업, 그 다음에 뭐 관세도 면제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서 막 계속 떨어진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유지를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거 없었는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 정도 하락하면서 다시 위협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조선주들의 하락이 좀 안 좋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라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좀 된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면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6%대 떨어지면서 지금 지지라인대를 이탈하는 모습이에요.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61선 지지를 받게 하겠습니다만 거기까지 떨어지면 계속 흘러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서 과매도 만들고 나서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대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대신에 조선주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도 방산주가 많이 빠지는 것들이 눈에 조금 들어오는 형태의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넘어가시면 여기도 좀 안 좋아요. 오늘 HLB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그래도 플러스예요. 2.98.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상승 포인트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9.5%까지 올랐다가 2.98%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모습이죠. 자,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래쪽 지지라인은 뭐 25만 원 정도 잡혀 있긴 한데 거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반등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과매도 국면 들어가고 있죠.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국면을 또 어떤 식으로 해소해 줄 것이냐. 지지선 근처에 오기 때문에 저런 과매도와 함께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되죠. 조금은 더 빠질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제 지지선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알테오젠 요것도 지지선 근처. 근데 더 밀리면 요건 좀 위험해요.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코롱 티슈진도 오늘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뭐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오늘 하락세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네,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대체적으로 다 많이 떨어지는 형태였다. 오늘 코스닥이 조금 실현의 시기를 보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등락 현황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쪽에서는 305개 상승이고요. 579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의 숫자가 좀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8개 상승에 1126개 하락입니다. 아침보다 하락 종목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부담감을 좀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올리패스, 네이처셀, 엑시온그룹, 신라섬유까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메디콕스, 메디콕스, 현대공업 이런 것들 오늘 상한가였는데 좀 이건 좀 풀렸네요. 이런 형태로 진행이 좀 됐고 뭐 특이한 사항은 없지만 상승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관리 종목 좀 빼고 나면은 한 20개 정도가 오늘 상승 포인트였다.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내려보시면 2.01 아침에 1.7이었는데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2.01 정도 잡혀 있고요. 2.0% 2%. 자, 하락률 보시면 스타코링크 그다음에 하락 종목의 숫자가 좀 더 늘어났죠. 네, 늘어났어요. 그래서 9%까지 보게 되시면은 22개 늘어났습니다. 이 관리 종목 빼더라도 지금 20개 정도. 상승 종목하고 똑같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하락이 오늘 조금 더 우세할 것 같다 보여지네요. 자, 하락 포인트는 3.5. 2.0, 3.5, 마이너스 1.5 정도 나올 수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하락이 조금 더 뒤로 밀리면서 부담감을 좀 키워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애매한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일단은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1.5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1.5, 뭐 마이너스 2% 이 정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평균적이다. 마이너스 2% 넘어간다. 그러면 평균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저는 자동차가 오늘 잘 올라줬기 때문에 플러스 0.5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까는 0.2까지 밀리는 것 같았는데 조금 더 올랐어요. 그래서 플러스 0.5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자동차 쪽 보유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계좌 수익률이 오늘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죠. 뭐 일단은 시장이 어떤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지 어떤 쪽으로 움직이는지 정도만 조금 파악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기관 쪽은 하이닉스, KB금융, 기아 등등등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매도는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현대, 하나오션, 현대로템 등등등. 여기는 이제 방산, 그 다음에 철강도 팔아먹었죠. 철강도 팔아먹었고 이런 모습인데 오늘 저기 보시면 그 아까 전에 여기에 나올라나요? 네. 하락 종목 위쪽에 보시면 철강 쪽에서 10% 이상 떨어진 거죠. 하이스틸, 넥스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알래스카 관련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지라는 얘기가 좀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하락한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하락의 포지션들을 계속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거 마탱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있죠. 네, 약간 이런 좀 답답한 그런 형태의 느낌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밖에 없을 것 같아요. 휴스틸, 넥스틸, 뭐 세아제강 뭐 등등등 종목군들이 오늘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철강 섹터 쪽이 조금은 애매한 구간이 좀 나타나는 것 같다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강, 강관 이런 쪽이죠.
그래서 알래스카 쪽 이쪽이 경제성이 없다고 계속 얘기가 나와서 조금 애매한 구간이 좀 있어요. 현대제철도 좀 약간 비싼 느낌인가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LID 넥스원을 비롯해가지고 방산 조선주 쪽 매도가 좀 나왔고, 금융투자자들도 도대체 뭘 산 거야 그랬는데 하이닉스 샀네요. 네, 하이닉스를 샀고, 얘네들 지금 뭐 중간 단계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아,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는 현대차, 네, 현대차 이런 거 매도가 들어가 있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금융투자자들이 이렇게 매도를 좀 했네요. 현대차도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으니까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 형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기관 쪽 총계를 보게 되시면 삼성전자도 매도가 좀 나왔고, 하이닉스는 매수가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매수가 좀 들어왔고,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현대모비스 요 놈을 많이 샀고요. 한국항공우주, 현대일렉트릭 뭐 등등,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섹터, 그 다음에 방산주 섹터, 로봇 섹터까지 매수가 골고루 좀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매도는 하이닉스 매도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삼성전자는 매도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근데 물량이 좀 작긴 합니다만 매수했던 거 팔아가지고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그 다음에 금융주, 그 다음에 방산주 쪽도 매도가 좀 나오고, 종목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쪽으로 딱 이제 자금이 몰려갔다, 어느 쪽으로 이제 중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해 보이고, 일단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좀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내일은 일단 상승 분위기가 좀 형성될 것 같은데, 이것이 중소형 위주의 상승일지 아니면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일지는 좀 봐야 됩니다. 반등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실망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지수가 많이 하락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어떤 이슈들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하락보다는 일단 네, 종목 간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계좌 전체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뭐 대차장고로 증가라든지 또는 공매도에 대한 위협도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단계 많이 급등한 종목군들은 항상 조심하는 습관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식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